우리나라 국면이 전환이 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급박한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선관위도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바로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정치인들이 공약했던 시니어 관련 공약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내용 간략하게 나열해 드리면서 현재 65세 이상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종합정리 내용도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니어 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할 만한 기초연금 부부가액, 기초수급 기초연금, 중복지급, 임플란트 4개까지 지원, 장년수당 연 120만원 지원 등 정말 다양한 지난 대선 공약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에 이번에도 관련 공약들이 나오는지 이번 영상을 보시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정책 분야만 설명드렸던 트렌드 라디오 채널이기에 정리해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지난 대선에서는 임플란트 지원을 4개로 늘리자는 공약이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임플란트 지원의 경우 65세 이상 모두에게 2개 지원을 하면서 본인 부담률 30% 적용을 해서 임플란트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 나온 공약에서는 총 임플란트를 4개까지 지원하자는 공약이 나왔었는데요. 해당 공약에서는 임플란트 할인을 60세 이상부터 적용하며 임플란트 2개는 본인 부담률 30% 적용, 추가 2개는 본인 부담률 50%를 적용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선거 공약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르신분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는 공약이기에 다시 또 나올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현재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서 해당 공약이 그대로 나올지 변경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도 있었는데요. 현재 탈모 환자가 1,000만 명이 넘는 상태에서 탈모 치료제의 비용은 개인당 월 3만 원에서 4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탈모약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자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시니어 장년수당 공약도 있었는데요. 정년퇴직을 한 60대분들에게 국민연금 지급 시기까지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지급 연령 시기가 점차 늦춰짐에 따라 60세가 정년퇴직을 하면 맞이하게 되는 생계적인 문제를 위한 공약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 대선에서 이런 공약들도 다시 부활할지 지켜보셔야 할 듯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도 140만 개로 늘린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가 약 110만 개가 창출되었다고 하는데요. 향후 이런 노인 일자리 공약도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접종, 모든 노인 지원 공약도 부활할지 보셔야 하는데요. 해당 공약은 이번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만 사실상 시행되지는 못한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지자체가 이 대상포진 예방 접종 무료 정책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일원화 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건강보험, 재정 상태 등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이번 대선에서 해당 공약이 나오는지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주 돌봄 수당 20만 원 공약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손주 등을 돌봐주면 부모님에게 월 20만 원을 주는 공약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손주 돌봄 정책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약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중복지급 공약도 나올지 한번 지켜보셔야 할 듯합니다. 지난 대선 공약으로도 나왔지만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언급이 되었던 정책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기초수급자 노인분들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차감되는 부분이 최근에 문제로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중복수급을 일부라도 하는 방향을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야 공통적으로 문제를 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저소득 노인들이 받아야 할 기초연금인데 정작 저소득 노인들은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중복지급 공약이 나올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65세 이상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이 나왔었습니다. 이 공약은 진보 보수 양쪽에서 나온 공약으로 앞으로도 유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지난 대선에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공약도 나왔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부부가 받으면 20%를 감액하는 공약이 있었는데 해당 공약을 폐지하여서 기초연금을 부부 모두 전액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공약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공약이 다시 나온다면 부부 노인 가구의 경우 각 40만 원씩 수령하여서 부부 합산 기초연금 80만 원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니어분들은 이런 기초연금 공약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셔야 할 듯한데요. 하지만 현재 문제는 현재 연금 개혁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공약을 대선 후보들이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 상태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나오지 않은 공약들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시니어 공약으로 정리되었으면 하는 내용 4가지를 뽑아봤는데요. 트렌드 라디오 채널에서 현재 노인 정책 이슈들을 분석해 공약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정책들입니다. 첫 번째는 노인 연령 상향 논란입니다. 현재 노인 연령 상향이 전 국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정부의 주도로 연령 상향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5월까지 노인 연령 상향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대선이 겹쳐버린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이 노인 연령 상향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공약 등으로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정년 연장 여부입니다. 향후 만약 노인 연령 상향이 된다면 기초연금 등을 65세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60세 정년 퇴직 이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에는 소득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할 방안 또는 정년 연장 등이 공약으로 나올지 지켜보셔야 할 듯합니다. 세 번째는 전국 버스비 무료 지원 일원화 여부입니다. 현재 전국 각 지자체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들의 경우 버스비를 지원해주거나 무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무료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가 현재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죠. 게다가 정부 차원의 지원인 K패스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예산이 복잡하게 지출되는 상황이면 정부 차원에서 정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교통비 지원인 K패스의 경우 어르신분들은 K패스 가입 방법, 등록 방법을 몰라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몰라서 전혀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일원화해서 전국의 어린이, 청소년, 노인버스비 지원 등을 정부 차원에서 일원화하는 공약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 상향 문제, 버스비 지원 및 무료 지원 문제 등을 엮어서 종합적인 공약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의료 민영화 우려 불식 관련 공약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 대형 병원 수가 인상, 실손보험 보장 축소 등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5세대 실손보험은 보장이 축소되어 출시될 예정이며 최근 1세대, 2세대, 1,600만 가입자를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정부가 강제 전환하겠다 말하면서 엄청난 논란이 일었는데요. 대형 병원 수가가 인상되는 상태에서 실손보험까지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결국 국민들은 추가로 보험을 더 가입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의료 민영화의 시초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 이런 문제에 대한 의료 민영화 우려 불식 차원의 공약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주목해 볼 만한 예상 공약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로지 6년간 정책 분야를 다뤘던 트렌드 라디오에서만 최초로 볼 수 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영상을 베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왔으면 하는 공약이나 시니어 관련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고요. 이번 대선 관련한 의견이나 노인 정책, 노인 연령 상향 관련 의견이 있다면 한번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가 많은 의견이나 핵심 이슈가 되는 의견들이 있다면 관련 영상을 제작해서 시니어분들의 의견이 여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실손보험 5세대 출시 예정으로 인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5세대 강제 전환 등 논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한 달 전 이뤄진 실손보험 변경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는 한 정책 토론 참가자가 왜 정부가 민간보험 회사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냐는 식으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티즌들 의견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험사들이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마당에 실손보험 손해가 커지니 이를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키는 게 맞냐는 거죠.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이유가 5세대 실손보험이 곧 출시되는데 실손보험사와 정부가 기존 가입자들을 5세대 실손보험으로 무리하게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논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실손보험 전산 청구가 시행이 되면서 일었던 논란이 개인정보인 진료기록을 왜 보험사에 넘어가게 하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험사가 개인 의료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보험 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이 용이해지는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 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보험사들의 편의를 정부가 봐주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생긴 논란은 성과금 잔치를 벌이는 보험사들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근거로 기존 가입자들을 5세대 실손보험으로 넘어가게 하는데 왜 정부가 개입을 하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실손보험 기존 가입자들을 강제 전환을 검토하거나 1세대, 2세대의 약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말하면서부터 이 논란이 시작이 된 것인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보건복지부 출신 장관, 차관들이 퇴직 후에 보험사 임원 등으로 빠지는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손보험 5세대 전환 논란 자세하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바로 보러 가시죠. 6월 달부터 5세대 실손보험의 등장으로 현재 굉장히 큰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정부가 5세대로 전환시키려는 과정에서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큰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의 경우 대부분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해당 내용 논란을 정리해드리고 실손보험 5세대로 옮기는 게 나을지 아니면 현재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나을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실손보험 논란이 왜 생겼을까요? 바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고객들을 정부가 5세대 보험으로 강제 전환 등을 검토하면서 발생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자체가 병원을 자주 가는 경우 보험료가 최대 300%가 할증되어 올라가는 구조이기에 지금 시니어분들이 반대하는 것인데요. 현재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보험사의 손해 구조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존 보장을 고객들이 받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보장이 넓고 자기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갈 일이 많은 50대 이상 시니어들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이런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을 자주 가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인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강제 전환은 당연히 안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보험사의 입장도 곤란한 상황은 맞습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기존에 약속받았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소비자의 반발로 강제 전환 이야기는 들어가고 보험금을 일부 돌려주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손보험을 전환해야 할지 아니면 유지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라디오에서는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실손보험 갈아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전략 가이드를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은 내 실손보험이 어떤 세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세대의 경우 비급여, 급여를 100% 보장을 해서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는 대신 납부하는 보험료가 높은 편인데요. 2세대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조금 생기고 보장은 넓은 편입니다. 하지만 5세대의 경우 월 보험금이 저렴한 대신 병원 이용이 많고 실손보험 청구가 잦은 경우 최대 300% 보험료 할증이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내 실손보험 세대와 보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갈아탈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5세대의 실손보험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세대, 2세대보다 기본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손보험을 청구했을 경우인데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 실손보험 청구가 없으면 다음에
보험료가 50% 할인되지만 연 3회 이상 실손보험 청구 시 보험료 인상이 되며 연 5회 이상 실손보험 청구 시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1세대 실손보험료가 월 5만 원이라면 5세대로 전환 시 월 2만 원이 될 수 있지만 만약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 다음 해 보험료가 월 6만 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실손보험 전환 시 보험료 인상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게 결론인데요. 제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실손보험 전환이 나을지 유지가 나을지 기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 놓을 테니 표를 꼼꼼히 보면서 들어주세요. 일단 전환을 고려해도 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병원을 연 5회 이하 이용하면서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고 건강체질이신 경우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대비 저렴한 월 보험료를 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환을 신중하게 하셔야 할 분은 이렇습니다.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을 자주 받거나 만성질환자 또는 고령층, 앞으로 장기 치료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보험료가 견딜 만한 수준이신 분들은 유지를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실손보험을 무조건 전환하기보단 충분한 비교와 분석, 고려를 하신 후 전환을 결정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병원을 얼마나 이용하는가, 그리고 이 보험이 내게 필요한 보험인가를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은 시니어층이 많은 만큼 더욱더 신중한 고민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당장 싸다고 보험을 5세대로 전환하는 것보다 현재 받고 있는 실손보험 보장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65세 이상 노인 혜택 40가지입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이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한다면 최고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며 5년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은퇴금융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 필요한 금융지식, 채관리 등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65세 이상이 참여가 가능하며 일부는 60세 이상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익활동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하루 3시간 매월 10일 정도만 일하고 약 29만 원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하루 3시간 매월 20일 정도만 일하고 약 60에서 7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주휴수당, 연차수당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의 경우 만족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렇기에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기초연금 소득 기준을 책정할 때도 한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신청 날짜가 발표가 되면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보통 노인 일자리는 주로 매년 12월 전후로 신청을 받으며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수시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등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추가로 모집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자리들은 제가 나올 때마다 영상으로 만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은 제가 우연히 담배꽁초 줍는 노인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을 봤는데요. 어르신께서 너무 성실히 일을 하시는데 담배꽁초가 너무 길거리에 많아서 짧은 집게로 줍는 게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 청소하기 좀 더 좋은 도구들이 지급되기를 건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현재 주 5회 점심 제공을 하는 곳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을 다니는 분들만 급식 혜택을 받고 안 다니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현재 일부 지자체들은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급식형으로 전환을 해서 이 경로당 혜택을 조금씩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폐쇄적인 경로당 운영을 바꿔서 개방적으로 전환하고 경로당도 시니어 라운지 등 이름을 바꾸자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곳들도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에 무료 점심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곳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스마트폰 앱 사용법, 키오스크 이용법 등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KTX 앱 사용법, 식당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그 즉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실제 키오스크와 유사해서 한번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배우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새 키오스크가 너무 많아져서 식당이나 카페에 가시면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차분히 연습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등을 통해 교육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치매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치매가 의심되어 조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요. 저소득 어르신의 경우 진단 감별 검사비 일부를 지원받기도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지역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치매 진단을 받고 각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은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을 월 3만 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노인 안검진 및 해안수술 지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검진과 눈수술 지원입니다. 안검진의 경우 저소득층 우선 지원을 하며 보건소에서 신청 후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백내장, 망막질환 등 눈 수술이 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금의 하나여서 전액 지급이 되는데요. 비급여 등은 제외가 되니 유의를 하시고요.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족 어르신이 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보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노인 틀니 지원이 있는데요. 완전 틀니 또는 부분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으로 판단이 되면 본인 부담률이 70% 할인 지원이 되고요. 소득에 따라 그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치과에서 하시면 되고요. 11번째는 노인치과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한데요. 본인 부담률 할인을 70% 이상 해주면서 평생 2개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2025년에는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가격이 비싸서 그동안 정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철만 임플란트 적용이 되었는데 올해 2월부터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도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르코니아는 치아색과 아주 유사해서 미적 효과가 뛰어나기도 하고 요새는 일반 보철만큼 소재가 단단해져서 많이들 찾는다고 하는데요. 정부 지원이 결정난 만큼 가격 등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임플란트 소재를 골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혜택 신청은 치과에서 가능합니다. 부분 틀니를 지원받는 경우라도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틀니나 임플란트의 경우 지자체 지원이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 치료받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번째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소득층 위주로 본인 분담금 무릎 한쪽당 120만 원을 지원받고요. 노인의료 나눔재단에 문의하시고 수술 받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지역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폐렴구균, 독감 예방주사를 지원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코로나 예방주사도 지원합니다. 폐렴구균은 평생 1회, 독감 예방주사와 코로나는 매년 1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새 독감이 미친듯이 유행이라 몰라서 아직 예방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은 꼭 맞으시고요. 보건소 문의하시거나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걸리면 심각한 고통을 동반한다는 대상포진 예방주사 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일단 전국 지원은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 정부의 공약이긴 했는데 추진이 현재 어려운 상태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들 일부가 어르신분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꽤 많은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꼭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접종 또는 일부 지원이 되고요.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서 미리 확인을 안 하시면 마감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15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인 돌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사일이나 외출 동행 등을 인력 파견해서 도와주는 일인데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고독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이 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16번째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정책은 쉽게 말해서 집에 응급호출기 등 응급 알림벨을 설치해서 사고 등이 일어났을 경우 그 즉시 119에 신고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독거노인 또는 노인 2인 가구, 조성 가구, 장애인 등 지원 기준이 따로 있으니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화면을 보시면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 첨단 기기들을 설치해서 어르신분들의 안전을 지켜준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지만 노인학대 피해 상담 서비스 및 일시보호 서비스가 있는데요. 일단 상담 전화번호 등을 적어두시고 만약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18번째는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철도요금 30% 감면, 통근열차 50% 감면이 있습니다. 하늘길을 이용하는 여객기 또한 할인이 되는데요. 대한항공 항공료는 10% 감면, 바닷길을 이용하는 여객선의 경우 20% 감면이 있습니다. 일단 항공료 감면은 저가 항공들이 많아서 요금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객선 감면 또한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을 더 크게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자체 지원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차요금 지원의 경우 더 많은 지원과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영상 말미에 전국 지자체 노인버스비 지원과 함께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9번째는 문화활동비 지원이 있는데요. 각종 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국악원, 공연장 등은 무료 입장 또는 50% 할인이 있습니다. 신분증 꼭 챙기고 다니시고요. 제가 모바일 신분증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발급을 해두시면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20번째는 영화관 관람 지원이 있는데요. 요새 영화값 진짜 비쌉니다. 15,000원 전후인데요. 어르신들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경로 우대를 받아서 보통 영화관에 따라서 2D와 3D 영화의 경우 7,000원에서 1만원 사이에서 관람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요금은 영화관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CGV 기준 경로 우대 금액 6,000원에 볼 수가 있고요. 통신사 VIP 멤버십이 있는 분들은 경로 우대가 아니더라도 1년에 3회 이상 영화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 본인의 통신사 멤버십을 확인 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종로 낙원상가에 허리우드 극장이라고 실버 영화관이 있는데요. 55세 이상이면 동반 고객도 인당 2,000원에 옛날 영화들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할인이 있는데요. 소득재산 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2번째는 통신요금 50% 감면이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면 최대 12,000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신청은 기초연금 신청 시 주민센터에 동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신청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니어 요금제 혜택이 있는데요. 각 통신사별로 시니어 요금제가 있습니다. 일반 요금제에 비해서 데이터도 더 많은 편이면서도 저렴한 편이니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선택 약정 시 월 3만원대의 이용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추가 할인이 됩니다. 5G 요금제의 경우 혜택이 더 좋은 편이지만 단말기를 5G 지원 스마트폰을 써야 하니 휴대폰 교체를 하신다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니어 요금제 종합 정리편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알뜰폰 시니어 요금제를 쓰시면 좀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KB리브 모바일의 경우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를 제공하며 추가로 나눔 할인을 통해 최대 50%월 12,000원까지 할인해준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알뜰폰 업체에서 시니어 요금제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저렴한 알뜰폰을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선 비용 또한 65세 이상은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50만원 더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26번째는 저소득 복지 혜택이 있는데요. 현재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 중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나 본인 생활이 어려우신데 관련 지원금을 아직 신청을 안 했다면 꼭 한번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27번째는 각종 고령자 임대주택 혜택이 있는데요. 행복주택 조건에 부합을 하거나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 조건에 부합을 하면 공공임대 신청이 가능한 자격이 주어지며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노부모 부양으로 임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과 함께 건설이 되는 고령자 복지주택 또한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는 노인 복지주택 부양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제가 따로 정리해둔 내용이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봐보시고요. 28번째는 고혈압 당뇨 관련 지원이 3가지가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신청을 하면 65세 이상은 진료비, 약제비 지원을 매월 받을 수 있는데요. 시범사업이라서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진행합니다. 진료비는 1,500원 지원, 약제비는 질환별로 2,000원 지원을 해주는데 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받는 경우는 최대 4,000원을 지원받아 총 5,500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월 지원을 받는다면 1년에 6만 6천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시범 지역을 확인해 주시고 시범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이 정책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라면 고혈압이나 당뇨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보통은 대부분 몰라서 혜택 자체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기에 꼭 시범 지역 체크해 보시고요.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고 신청 기간을 안내받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은 거주지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습니다. 또 다른 고혈압 당뇨병 지원으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가 가능한데요. 해당 사업은 나이에 관계없이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한 사업으로 동네 의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신청하면 고혈압 당뇨병 검사료, 재진 진찰료 등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해줍니다. 해당 정책의 주요 목적은 개인별 고혈압 당뇨병 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있고요. 체계적인 당뇨병 고혈압 관리를 병원에서 돕도록 하고 개인별 질환에 맞는 생활습관가에선 교육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메신저를 통해 건강 상태를 입력하면 의원에서 확인해 모니터링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연 8만 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서 받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하는 정부 정책인데요. 신청은 보통 동네 의원에서 하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최근에 시범 사업이 전국 사업으로 바뀌어서 보통은 동네 의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국가기관은 홍보하고 있으나 제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참여하는 동네 의원을 검색 후 가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를 안 하는 동네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말씀드리니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매년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요. 동네 의원에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를 신청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최대 8만 원을 받아 병원에서 결제할 수 있는데요. 관리를 하면 포인트를 주는 제도로 참여 신청만 해도 5,000포인트를 받으며 걸음수, 혈압 및 혈당 측정 등을 통해 1년간 최대 8만 원을 지급합니다. 포인트 사용처는 지정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국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니어 등을 위해 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팩스 신청, 참여의원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 이 정책은 전국적인 정책으로 웬만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조건만 맞다면 무조건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포인트 사용의 경우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동네 의원 진료비 등을 결제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번째는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와서 거동을 돕고 가사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장기 요양보험 제도인데요. 요양보호사 파견비의 85% 이상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매년 복지연구 16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청 요건이 있기에 건강보험공단과 상담 후 신청을 해보셔야 하고요. 요새는 신청하더라도 선정이 점점 쉽지 않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히 미를 하셔서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공자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가 되고요. 참전명예수당이나 생계지원금의 대상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32번째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운영이 되어서 서비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르신 안마 비용 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 그리고 여행 지원, 정신건강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 조건들이 있으니 신청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요. 비용으로 따졌을 때 안마 비용이나 정신건강 지원 사업은 꽤나 큰 비용을 지원을 하지만 극히 소수 인원들만 선정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 기간에 신청을 일단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신청 기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보통은 연말 연초 아니면은 7, 8월 전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33번째는 각종 건강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각 연령이 도래할 때마다 골다공증 검사라든지 정신건강검사, 인지기능, 노인 신체검사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55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인데요. 아시다시피 공시가격은 현재 시가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해둔 공시가격이 따로 있기에 그 가격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그리고 보통은 현재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시가보다는 낮게 형성이 됩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것인데요. 사람마다 연금 효과가 다를 수가 있으니 관련 상담을 해보시고 집을 유지하는 게 나을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나을지를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능하고요. 35번째는 어르신분들 가족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기준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가족이 있다면 소득 조건만 충족한다면 그에 준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6번째는 결핵 무료 검진이 있는데요. 65세 이상이면 질병청에서 홍보하는 보건소 무료 결핵 검진을 매년 1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문의하셔서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결핵이 없어진 줄 아셨겠지만 현재 결핵은 조용히 기승을 하고 있으며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에게 제일 위험한 게 폐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결핵은 어르신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내년에도 결핵검진, 무료검진은 꼭 한번 보건소에서 받아보시고요. 예산이 소진이 되면 받을 수 없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2015년 올해 제가 따로 정리한 새롭게 시행되는 노인버스비, 택시비 지원 내용들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강원도 지역의 경우 엄청 많은 지자체들이 노인버스비 지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모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속초, 인제, 양구, 정선, 철원, 횡성군이 노인버스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주하시는 어르신분들이라면 꼭 연령 확인을 하셔서 노인버스비 지원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표가 앞에 보이시죠? 이 표를 꼼꼼히 보셔서 내가 사는 지역에 버스비 지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비 지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고요. 평창군은 천원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70세 이상 노인버스 무료를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강원도는 이렇게 65세 이상 보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교통약자 광역 지원 서비스도 있으니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꼭 이 제도를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택시 기본료 시작이 1,100원부터로 저렴하게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상북도 전체는 올해 하반기 70세 이상 버스 무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울산광역시는 75세 이상 무료 버스를 올해 9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 울주군의 경우는 조금 더 혜택이 있는데요. 65세 이상부터 무료 버스를 9월부터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인천은 광화군 또한 70세 이상 버스비를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10월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교통지원으로는 2월 1일부터 경주시는 70세 이상 모든 노인 무료 택시비를 연간 16만원 지원합니다. 1회 결제 한도는 12,000원, 초과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택시가 필요한 경주시 어르신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노인버스 관련 보도인데요. 노인버스 무료 정책 관련 오세훈 시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노인버스 무료 정책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요. 다만 할인 정책은 고민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노인버스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충북보은군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정책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 산청군은 농어촌 버스가 무료가 된다고 하고요.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은 시내버스가 모든 국민이 무료이며 관광객도 무료이고요. 진천군과 음성군을 오가는 버스 또한 무료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중구의 경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버스비, 택시비에 쓸 수 있는 교통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올해 그 지원금이 늘어서 월 4만 원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중구 어르신분들은 이거 신청하셔서 매월 꼭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하철, 택시, 버스 모두 무료로 이용하시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마다 노인 교통비 버스, 택시비를 지원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버스비를 지원하는데요. 본인 지자체가 버스비 지원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지역을 적어주시면 해당 지역 노인교통비 지원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